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석학이 돌연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명망 있는 학자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군. 하지만 몇 개월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연구가 공개된 후 세계 명문대 교수들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그중 중국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계 내부에서조차 이 연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구의 핵심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한국으로 떠났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발견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공개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미래학자 데이비드 그랜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특별한 패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30년간 주요 20개국의 경제 위기, 자연재해, 전염병 대응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 동안 한 나라만이 꾸준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 작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동료 교수들에게 발표했을 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학계의 조롱은 날카로웠죠. 심지어 몇몇 교수들은 제 정신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MIT 출신의 한국계 교수 이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랜트 교수님, 제 생각에는 교수님의 연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곳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준호 교수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현장을 보고 느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하지만 그 순간에도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짐을 싸면서 이준호 교수가 건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학계의 회의적인 시선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했지만 피로는 순식간에 잊혔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저기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중 나온 연구원 김민수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처리된다고요? 네, 생체 인식만으로 모든 게 끝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국 시스템이랍니다. 민수의 말대로였어요. 미국에서 보통 1시간은 걸리는 입국 심사가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군요. 미국의 복잡한 절차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교수님, 이제 시내로 가보시죠. 공항 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제 호기심은 끝없이 샘솟았습니다. 차량 내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 저기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아, 저분은 아마도 식료품을 주문하고 계실 거예요.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배달 앱으로 장보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도시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이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죠. 저건 또 뭐죠? 스마트 보행자 시스템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죠. 정말 흥미롭네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벽에 있는 QR코드를 가리키며 말했죠. 교수님, 이걸로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주문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종업원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네,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디지털로 처리됩니다. 음식만 직원이 가져다 주시죠.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역시 와서 잘 봤어. 이준호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이거였어. 옆자리에서 작업하던 민수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수님, 무슨 발견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민수 씨, 여기 좀 보세요. 팬데믹 시기의 각국 대응 데이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그래프를 보이는데 한국만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네요. 민수가 제 모니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주요 20개국의 팬데믹 대응 지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 K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한 방역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겠어요? 저는 다른 창을 열어 실시간 의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의료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교수님, 잠시만요. 민수가 자리로 돌아가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당시 병상 관리 시스템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전국의 병상을 분석하고 최적의 배치를 제안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지금 시간 되십니까?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이준호 교수가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패턴을 설명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랜트 교수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건 팬데믹 때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준호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과거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반도체 패권 경쟁까지. 한국은 매번 위기에서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준호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학습하고 그 학습을 시스템화합니다. 팬데믹 때의 대응도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면서 발전시킨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이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새로운 위기가 와도 이 네트워크가 빠르게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겁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초연결 지능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연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어요.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 119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공학관 3층입니다. 외국인 교수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구급차 안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구급대원들이 제 의료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랜트 교수님, 고혈압약은 매일 복용하고 계시나요? 네. 하지만 어떻게 제 병력을 아시죠?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의 여권 정보와 연동된 의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평소 복용하던 약의 성분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네요. CT 촬영실 준비되어 있죠? 네, 대기 중입니다. 환자 정보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의료진의 대화가 마치 교향악단의 연주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어졌어요.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신속한 대응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멍한 상태에서도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옆에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좀 쉬세요.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하룻밤 입원을 권했어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119 신고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방금 간호사님께 들었는데 응급실에서 입원까지 40분밖에 안 걸렸다면서요? 네, 놀라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연구하던 초연결 시스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의료진, 응급 시스템, 병원 정보망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퇴원하면서 간호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행정 처리만 몇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가요? 간호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선 환자가 오기도 전에 보험 확인부터 하고 치료비 걱정에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었고 의료진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곳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닌 인간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민수가 퇴원 처방전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초연결 시스템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 사람입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일주일 후 제 연구 결과를 담은 예비 보고서가 학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더 거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고. 하버드의 동료 교수들이 보낸 메일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우 챙하오 교수는 즉각 반박 논문을 제출했어요. 아시아 경제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는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호 교수와 저희 연구팀은 즉시 새로운 분석에 착수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민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0년간 주요 국가들의 위기 대응 패턴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때마다 기존 시스템을 고수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매번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국가별 위기 대응 속도, 시스템 혁신 지수,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까지 모든 지표가 우리의 가설을 입증했어요. 특히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 지수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발전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알겠네요. 이준호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 더 진화하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반박 논문이 완성되었지만 리우 교수를 비롯한 기존 학계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최첨단 AI 연구소를 방문한 날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연구소 지하 3층, 슈퍼컴퓨터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일본 간토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연구소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넘쳤어요. AI가 과거의 모든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며 피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일본은 방제 시스템의 원조 아닌가요? 제 질문에 이준호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매뉴얼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지금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우리 AI는 지금 일본의 과거 지진 데이터, 현재 상황, 그리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AI는 불과 10분 만에 지진의 피해 규모와 예상 진행 경로를 분석해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의 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하철, 전력망, 통신망이 받을 영향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보세요. 우리 AI가 예측한 데이터를 일본 재난방재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이준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초연결 지능의 힘입니다. 과거처럼 각 부서가 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며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이준호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랜트 교수님, 이제 보이시나요? 재난 대응의 핵심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초연결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민수가 보여준 자료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왔을 때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준호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전국의 봉수대를 연결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죠. 당시로서는 최첨단 네트워크였어요. 흥미로워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전술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전국의 수군 기지와 어민들의 정보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해상 정보 네트워크였죠. 더 놀라운 건 현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용카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했어요. 위기 때마다 더 진화하는 거죠. 이준호 교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은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구했어요. 그리고 그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산업화의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연구실 벽면의 시대별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초연결 지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시스템으로 거듭난 거죠. 밤늦게까지 이준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발견한 이 패턴이 전 세계 학계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호 교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세계가 곧 이 변화를 체감하게 될 테니까요. 최종 연구 발표를 앞둔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완벽했던 우리의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상합니다. 민수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분명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수치가 낮아졌어요. 이준호 교수와 함께 데이터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연구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를 조작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 이럴 수가. 검토 결과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리우 교수 연구팀에서 사용하는 IP 주소가 로그에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 초기부터 모든 데이터는 다중 백업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모두 안전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우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백업 데이터를 복구했고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조작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연구하던 초연결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준호 교수가 말했어요. 개별 데이터가 아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며칠 후 학회에서 최종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조작 시도와 그것을 막아낸 과정까지 모두 공개했어요.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우리 연구의 핵심을 증명했습니다. 발표장에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의 초연결 시스템은 위기에 강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요. 리우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이준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었어요.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첫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하고 매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온 기적의 나라. 제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 감사합니다.